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다. 고백.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학교 교실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어. 모두가 예민했고 작은 소음에도 날카롭게 반응하였지. 그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한소월의 반에 어울리지 않는 핑크빛 기류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이준서 때문이었어. 이준서는 소위 말하는 인싸였어.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 서글서글한 눈웃음까지. 그는 늘 주변의 친구들이 들끓었고 다른 반 여학생들이 복도에서 그를 훔쳐보며 수군거리는 일도 잦았어. 그런 이준서가 언제부턴가 김하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 활발하고 시끄러운 이준서하고 존재감 없이 조용한 김하연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부류였으니까. 하지만 이준서의 행동은 꽤 노골적이었어. 일부러 하연이의 옆자리에 가서 질문을 하고 매점에서 마주치면 음료수를 건넸으며 하교 시간이 되면 괜히 교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김하연을 발견하면 하연아, 너도 이쪽 방향이네. 라며 이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김하연에게 말을 걸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어. 가을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준서가 학교 뒤뜰에서 하연이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몇몇 아이들이 목격했다는 거야. 한소월은 그 소식을 듣고 팝콘이라도 들고서 구경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얼음 공주 같던 김하연이 난생 처음 고백을 받다니. 한소월의 생각에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그리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지. 김하연은 이준서의 고백을 차갑게 거절했어.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준서가 수줍게 마음을 전했을 때 김하연은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싸늘한 표정으로 미안하지만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 뒤 돌아섰다고 해. 상처받은 이준서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었지. 그리고 그날 하교길에 한소월은 신이 나서 김하연을 놀려댔어. 역시 얼음공주시네. 철벽도 그런 철벽이 없더라. 이준서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정말 좋겠다. 고백받으면 어떤 기분이야? 한소월은 키득거리며 김하연의 어깨를 툭툭 쳤어. 한소월, 시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고. 한소월의 놀림에 김하연은 평소처럼 한소월을 시끄럽다고 쏘아붙이고는 잠시 후에 무겁게 입을 열었어. 그 고백 이준서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고백한 걸까? 사랑의 큐피트라도 내려오셨었어? 한소월은 여전히 장난스럽게 되받아쳤지. 그러자 김하연은 걸음을 멈추고 한소월을 똑바로 쳐다봤어. 김하연의 그 깊고 까만 눈동자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어. 준서 등 뒤에 젊은 여자가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속삭이고 있었어. 사랑한다고 말해봐. 저 애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김하연의 설명을 들은 한소월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어. 그럼 준서가 널 좋아했던 게 아닌 거야? 아니, 정확히는 준서한테 붙은 그 집착귀가 나를 원했던 거야. 김하연의 설명은 한소월에게 충격적이었어. 그 귀신은 생전에 사랑하는 남자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다 죽은 여자라고 하였고, 그런데 죽어서는 거꾸로 자신이 살아있는 남자에게 집착하는 귀신이 되어버렸다고 했어.
그녀는 준서의 약해진 길을 파고들어 감정을 조종했고 준서는 그것이 자신의 사랑이라 착각하게 된 것이라고. 왜 하필 너인 거야? 그 귀신은 왜 너를 원하는 건데? 나한테는 다른 영혼들이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조종해서 이승에서 다른 귀신들 위해 굴림이라도 하고 싶었겠지. 무당의 몸을 차지하는 것만큼 잡귀에게 영험한 건 없거든. 그래서 준서를 이용해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걸 알고서. 한소월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멍한 얼굴로 말을 잃었어. 한편의 달콤한 청춘 드라마인 줄 알았던 사건의 이면에는 이렇게 끈적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지. 그럼 준서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대로 두면 길을 전부 빨려서 정말 위험해져. 지금도 봐. 하루가 다르게 야위고 있잖아. 확실히 이준서는 김하연의 말대로였어. 최근 준서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잃고서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어. 이준서의 눈 밑은 거무 축축했고 최근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볼 때가 많았었어.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어. 한소월은 그게 귀신과 교감하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느꼈어. 며칠 뒤에 김하연은 결심한 듯 한소월에게 말했어. 오늘 밤 손 좀 빌려야겠어. 이준서를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리고 김하연과 한소월의 작전은 단순했어. 한소월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이준서에게 상담할 게 있다며 아무도 없는 미술실로 유인하는 것이었지. 김하연은 소월에게 미술실에는 커다란 석고상과 이젤, 그리고 오래된 작품들이 많으니까 귀신을 묶어두기에 용이하다고 설명했어. 그날 밤 텅 빈 미술실은 달빛과 비상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와서 온갖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김하연은 미리 준비해온 붉은 실로 석고상과 이젤다리에 엮어서 복잡한 결계를 만들고 있었어. 한소월은 소금과 팥을 가지고 교실 내 귀퉁이에 뿌리며 하연이를 도왔어.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준서가 미술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상담할 게 있다며? 준서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훨씬 심각했어. 그는 마치 며칠 밤을 지샌 사람처럼 파리했고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어. 그리고 그의 등 뒤 어깨 너머로 검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한소월의 눈에도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어. 그때 어둠 속에서 김하연이 모습을 드러냈어. 이준서는 김하연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미소를 지었지. 하연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날 보러 온 거야? 이준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어딘가 간사한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어. 그리고 김하연은 이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 넌 이준서가 아니지. 그 몸에서 나오는 게 어때? 그 순간 준서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 그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지며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 감히 내가 뭔데 우리 사랑을 방해해. 이 남자는 내 거야. 넌 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술실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선반 위의 물감통들이 저절로 덜그럭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준서의 등 뒤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아지랑이는 점차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형상으로 변해갔어. 그런 위압감 속에서도 김하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짧은 단도를 꺼내 들었어. 그건 날카로운 진짜 칼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를 깎아 만든 목도였지. 그 남자는 내 장난감이 아니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니 그만 미련 버리고 떠나. 싫어. 절대 안 가. 이 남자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 귀신은 준서의 몸을 조종해 하연이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준서는 김하연이 미리 쳐놓은 결계에 닿는 순간 불에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갔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하연은 이준서의 이마에 목도를 가져다 댔어.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 그 주문은 한소월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매우 빠르고 날카로운 언어였어. 그리고 이준서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 여자의 형상을 한 귀신은 발악하며 김하연에게 저주를 퍼부었지. 하지만 김하연의 주문이 계속될수록 귀신의 형체는 점점 옅어졌어. 마지막 순간 귀신은 슬픈 눈으로 김하연이 아닌 쓰러진 이준서를 내려다보았어. 그리고는 한 맺힌 목소리로 속삭였지. 사랑했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귀신의 형체는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졌어. 모든 것이 끝나자 준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 미술실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냉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지. 다음 날 이준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 그는 그저 아주 길고 지독한 열병을 앓은 것 같다고만 했지. 이준서는 더 이상 김하연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소월은 김하연에게 물었어. 그 귀신 마지막에 사랑했다고 했잖아. 그건 정말 진심이었을까? 김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전혀 다른 거야. 상대를 좀먹게 만드는 건 절대 사랑일 수 없어. 한소월은 그날 김하연이 짊어진 세상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 그녀는 단순히 귀신을 보는 아이가 아니었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 경계에 서서 슬픈 인연의 매듭을 끊어내는 그녀는 고독한 해결사였지. 그리고 한소월은 그런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라는 사실에 기묘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 싸늘한 손수건 품에 안은 채 부러진 거은 땅에 묻히고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니 모든 건 술 불태우는 불꽃이